산업 현장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하지만 재해 인정이나 장애 등급을 둘러싸고 갈등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인데요. 정부가 이런 민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다리를 절뚝이며 들어온 40대 남자가 갑자기 품속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합니다. 장애 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입니다. 지난 2011년엔 요양급여, 즉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자 담당 직원에게 가스총을 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산재보험 승인 여부나 장애 등급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지원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다칠 경우에 산재에서 다 치료가 된다. 이렇게들 다 알고 있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이제 비급여 부분 수술 비용에서 250만 원 들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해서 그 수술을 했습니다. 했는데 3개월 정도 가까이 돼서 치료 종료를 하라고 일방적 통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산재 승인율은 10년 전 95%에서 지난해 90%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질병은 승인율이 60%에 불과합니다. 산재 판정 이의 신청 역시 해마다 8천여 건에 이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 같은 민원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산재 판정위원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들쭉날쭉했던 판정 기준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또 공단의 현장 조사를 강화해 근로자의 산재 입증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산재 인정이 잘 되지 않던 디스크나 뇌졸중 등은 새 지침을 적용해 산재 승인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급성 과로의 경우만 인정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만성 과로에 대한 기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성 암의 경우에도 발암 물질과 표정암의 종류를 대폭 확대하여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산재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3시간에 1명꼴로 숨지고 5분에 1명꼴로 다치는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